안녕하세요. 유관선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프로그램 소개하고 그리고 별 일주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진 찍으시는 선생님들은 보통 프로그램을 포토샵, 라이트룸 이렇게 해서 많이들 쓰실 거예요. 아마 뭐 포토샵을 좀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라이트룸 위주로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 이미지를 썸네일 이미지를 체크를 하고 양쪽 어느 방향이로든 뭐 열어서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의 그 기준을 잡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저는 브릿지를 이용해서 포토샵 위주로 작업을 합니다. 라이트룸은 요 LR 타임랩스라는 타임랩스를 찍고 플리커를 잡고 보정하는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브릿지와 포토샵 그 다음에 스타스택스라는 별 일주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어도비사의 정품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크랙 버전이나 뭐 이렇게 어두운 경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깔고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그 프로그램을 깔거나 또는 9버전, CS 버전, 옛날 버전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특히 포토샵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또 특수한 것들이 좀 기능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달달이 월 결제로 그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또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진가용이 따로 있고 또 뭐 전체 프로그램을 다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월 11,000원짜리 거에 보면 특히 이제 체크를 할 때 1테라가 아니라 20기가 쪽으로 해서 라이트룸 플랜이 아니라 포토그래피 플랜 20기가 쪽으로 해서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제 카드 결제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할 때 이게 1년을 계약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중하게 내가 1년을 쓰겠다. 그리고 시작한 시작 월이 언젠지 잘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프로그램을 쓰는 게 사진가의 사진 보정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3개가 깔리게 돼요. 기본 프로그램이 이제 깔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썸네일 이미지를 체크를 해서 작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브릿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를 열면 이 파티션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이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폴더를 찾아서 그 폴더 안에 있는 썸네일 이미지가 이제 보이게 되죠. 오늘은 이제 미리 준비한 그 별 일주 사진이 있고요. 이 화천에서 찍은 건데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폴더 안에 있는 전체 사진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사진을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괄 보정을 해서 그 다음 JPG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이거는 보정을 한번 끝낸 거고요. 원래는 RAW인 상태이겠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작업을 한 거를 넘어가는 과정이 이렇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JPG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 RAW에서 열기로 체크를 하면 포토샵이 열리기 전에 RAW 플러그인 창이 따로 뜹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작업을 다 이 파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뭐 별 사진을 많이 찍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광해가 있거나 또는 달이 뜨는 날인지 뭐 금음 기간인지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따라 이 주변의 밝기도가 틀려지겠죠. 예, 지금 이날의 사진은 아마 뒤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죠. 예.
지금 이렇게 뒤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을 때 반달 정도가 뜬 상태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이 넘어가는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중에 밝고 어두운 중간 정도 되는 쪽 사진을 선택을 해서 보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밤 사진 같은 경우는 별 사진은 이 보정을 이쪽 오른쪽에 있는 기본 툴에서 너무 여러 가지를 만질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만지면은 아마 노이즈 현상이라든지 되려 반감, 해를 줄 수 있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보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날 찍은 별 일주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별의 색이거든요. 이 별 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보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원판에서 크게 보정을 하지 않고 어두운 영역, 그다음에 밝은 영역만 살짝 보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조형물에 조명이 켜져 있죠. 그래서 이 조명에 어떤 밝기가 세게 올라온 상태의 별일주를 같이 찍은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앞에 조형물 없이 찍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면을 조금 줄이고 어두운 걸 조금 늘리고, 그 다음에 색 온도는 미리 다 잡아놨던 거예요. 원래는 이제 색 온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너무 쿨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밤 하늘을 쳐다보면 이렇게 파란 하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주 노랗게 광해에 텅스텐 색감이 올라오는 노란빛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보라색이 보이는 정도, 그리고 약간 깊이감이 있는 프루시안 블루라고 해야 되겠죠. 파란색인데 깊이감이 있는 그런 파란색 계열 정도로다가 화배를 맞춰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제 대충 작업은 이쪽에 다 웬만한 게 잡혀져 있는 상태라 지금 거의 뭐 만질 게 없네요.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 만진 이렇게 보정을 한 거를 나머지의 파일에 다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필름 스크립을 보면 모두 선택, 지금 내가 한 하나의 파일을 모두 선택을 하고 설정 동기화를 해서 전체 내가 한 행위를 동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파일이 전체 편에 가겠죠. 이렇게 해서 보정이 다 끝나면 이미지를 저장해야 되겠죠. 이거는 라이트룸 쓰시는 분들도 아마 거의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를 작업을 하고 나머지를 동기화 시켜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굳이 저는 라이트룸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폴더를 정하고 확장자를 JPG로다가 해서 그 다음에 해상도는 뭐 300이 되든 240이 되든 자기가 원하는 해상도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장이 다 끝나고 나고 한 폴더 안에 보정이 된 JPG 파일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 이거를 스타스택스라는 프로그램에 가지고 와서 보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일반적으로 이 스타스택스를 먼저 쓰시는 선생님들은 계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스타트레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주 옛날 버전 거를 쓰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죠. 이게 보통 4, 5년 전에 벌써 스타스택스를 썼는데 아직도 스타트레일을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 보면 스타트레일은 사이즈도 적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응용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블렌딩 모드에 있는 어떤 이런 모드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타스택스를 쓰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 프로그램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폴더를 열고 이 폴더 자체를 전체 선택을 해서 끌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넣으시면 돼요. 요거 최소화해서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옆에 블렌딩 모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라이텐이라는 거는 뭐 그 포토샵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알죠. 레이어 안에 있는 블렌딩 모드 안에
밝게 하기라는 기능이죠. 그래서 뭐 궤적을 합치는 거라든지 별 일주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근데 저는 갭 필링이라는 거를 쓰게 되는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 갭 필링이라는 건 이제 뭐 좀 말을 풀면 틈 채우기, 공백을 뭐 메우기, 이제 그런 의미로 쓰시는 거고, 라이팅이라는 거는 가볍게 뭐 밝아지다, 이제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갖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라이텐이라는 것보다는 갭 필링을 써보니까 별 색이 조금 더 진득하게 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이텐보다는 갭 필링이라는 걸 더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지금은 별 일주를 만드는 거를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얘가 다 작업을 해 주거든요. 여기에 스타트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작업이 아래 하단에 이제 넘어가는 순서가 녹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이게 눈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 별 일주 작업이 되고 있는 것도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눈으로 보여지죠. 네, 이 작업이 거의 다 끝나고 나서 팝업 창이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뜨고 닫힐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작업이 다 끝났다라는, 이제 세이브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표시인데, 네, 지금 이제 작업이 다 끝났죠. 네, 지금 이제 다 작업이 끝났다. 해서 이 작업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결과물이 이제 나왔으니까. Save as. 자, 지금 이 저장을 하는 거를 보시면 몇 번서부터 몇 번까지 개필링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죠. 이렇게 지금 파일 이름이 상당히 이제 기니까 이것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작업 안에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건 이제 리터칭을 한 거다 라고 하고, 앞부분 이름 지워버리고, 뭐 개플링이라는 거 자체 지워버려도 상관없고요. 해서 저장. 네, 작업이 됐습니다. 세이브가 다 됐고요. 자, 지금 이제 세이브가 된 것을 열어야 되겠죠. 포토샵에서. 네, 여기 지금 결과물이 나와 있죠. 더블 클릭해서 바로 포토샵에서 열겠습니다. 보통 그 별일주를 찍을 때 이 원령을 안 보고 그냥 밤사진이 다 똑같다라는 개념을 갖고 세팅을 하고 찍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게 반달일 때, 보름달일 때, 금음때 달빛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조형물의 조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예, 조리개가 셔터 속도가 다 차이가 있겠죠. 해서 지금 결과물이 이제 나온 거를 가지고 좀 뭐 부분 조정할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보통 오래된 카메라를 보시면은 어두운 쪽 산 쪽에 보면 이제 빨갛고 파랗고 하얗고 이렇게 배드 픽셀처럼 이제 깨지는 현상이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요런 것들은 이제 좀 지워 주시는 게 낫고요. 뭐 힐링 툴을 쓰셔도 되고 도장 툴을 쓰셔도 됩니다. 요거 지금 막포로 찍은 거는 지금 크게 배드 픽셀이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 별 일주 안에 지금 작업이 돼 있는 것까지는 작업하기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요런데 빨갛고 흰 것들을 이제 지우는 거는 크게 뭐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이 별 안에 있는 배드 픽셀 깨져 있는 것들 이것까지 손보기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까지는 저는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괜히 그냥 손대서 라인 어색하게 만들고 뭐 그럴 경우가 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대략 이 정도로 해서 별색이 지금 잘 나왔나, 이제 구석 쪽이 제일 별색이 잘 이쁘게 나오고 가운데 것까지도 고유 갖고 있는 색이 잘 나왔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1차적인 이제 저장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보통 또 작업들을 하는데, 요즘 뭐 다음이나 뭐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 올릴 때 보통 뭐 원본 사이즈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는 뭐 작은 사이즈들 많이 올리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모니터 해상도를 1920 픽셀, 가로가 1920이거든요. 그러면 클릭해서 보기 가장 좋은 게 어느 정도 픽셀이 좋을까? 뭐 어떤 분들은 1280 아니면 뭐 1024 뭐 이렇게 픽셀을 좀 조그맣게 옛날 거에 맞춰서 아직도 그렇게 사이즈를 맞추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1920보다는 사이즈가 좀 적고, 그리고 1280보다는 좀 높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준을 만든 게 1500 사이즈예요. 해상도를 모니터 해상도로는 이제 바꿔 7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1500 픽셀.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 1500에 1000 픽셀이 되겠죠. 요게 100%인 상태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가 아닐까. 그 그래픽 카드가 좋은 모니터, 큰 모니터에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뭐 훨씬 더 큰 이미지를 해서 이 사이즈로 한다면 이것도 적은 사이즈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통상 가장 많이 쓰는 가로의 비율이 1920이기 때문에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1대1로 보기 가장 평이하고 좋은 사이즈는 15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기준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00% 1500 사이즈 정도로 잡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죠. 보통 요 1500 픽셀 정도로 저장을 하면 한 1메가 내외 해서 좀 가볍게 무겁지 않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1500 사이즈로 줄였다라는 거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있고 웹에 올리기 좋은 업로드용 파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또 하나를 저장을 해요. 지금 1.3메가네요. 요건 좀 조금 줄여서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별 일주 사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것이 스타스택스가 꼭 별 일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구름 궤적이라든지
어떤 용도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다양한 기법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쪽 로우하고 하이로 해서 그 이 별의 어떤 그 덩어리감이 별똥별 떨어지듯이 짧게 떨어지는 거라든지 길게 떨어지는 거라든지, 예, 그런 것까지도 다 작업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저장을 또 따로 또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쪽 툴에서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까지도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스택스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나 해서, 요거는 제가 링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를 링크를 걸어놔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